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8월 3주차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코스피는 3060선, 코스닥은 967선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이번 주 큰 폭의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시장 하락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시장에서 주요하게 이야기되는 부분은 테이퍼링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이번에 시장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큰 이슈만 가지고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이나 느낌적인 부분으로 볼 때 분명히 7월 말 또 8월 중순부터 해서는 충분히 하락할 만한 요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그게 현실화될 수 있느냐 또는 지금과 같이 최근과 같이 증시의 강세장이 계속될 것인가 이거를 그냥 한 번씩은 생각을 해봤던 시점들이긴 한데 지금에 와서 보면 결국 시장은 밀린 것은 맞습니다. 이건 이제 현실화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어디로 전개가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좀 충분히 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하락하는 요인들 또는 증시가 그럼 언제쯤 다시 반등이 나올지 또는 가능할지 한번 그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그냥 추측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예측을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 모든 투자자들은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쯤 반등이 나올지 또는 반등이 나올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볼지 이런 걸 그냥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 그 내용을 같이 좀 공유를 일단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는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한국경제방송에 나갔는데요. 오늘 금요일 8월 20일이 금요일입니다. 방송 촬영일인데 오늘 마켓 키워드 시간에 제가 이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테이퍼링 이슈가 불거진 이 점을 이야기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중요하게 보실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입니다. 미국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중요 이벤트 일정을 고려하면 9월 3일에 8월 고용 통계가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서 연준이 기대했던 고용 수준을 충족을 하면 아마 9월 달에 열리게 되는 9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되는 시점을 11월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시나리오가 지금 그려지는 겁니다. 지금 연준이 생각할 때 물가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연준이 예상하는 대로 지금 목표치는 달성되어 있는데 고용만 확실하게 회복이 되면 테이퍼링은 시작을 한다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고용이 충족되지 않으면 테이퍼링은 다시 연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시장 자체가 이 9월 3일 날 발표가 되는 8월 고용 통계를 아마 중요시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용 통계치가 시장에서 충족되는 것만큼 달성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퍼링은 11월 정도에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2023년부터는 미국은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한다까지 시나리오가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시가 가파르게 하락한 부분은 바로 이 테이퍼링을 시작한다. 이 부분 때문인 것 같고 이거는 이미 공공연하게 다 알려져 있던 악재 요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증시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땐 이 테이퍼링만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좀 과도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과도하게 떨어지는 또 다른 이유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 우리가 해보자는 거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들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올해 대형주들 상장이 많았습니다. 현재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볼 때 카카오뱅크가 10위 정도 해당이 되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14위, 크래프톤이 18위, SKIE테크놀로지가 27위입니다. 시장에서는 패시브 자금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 올라가서 삼성전자 5%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면 삼성전자 5%만큼 담아야 되는, 또는 반대로 삼성전자가 5% 빠지면 그만큼 또 비중을 줄이는, 결국 인덱스 지수랑 거의 연동을 해서 움직이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점들이 되는 것들이 바로 MSCI 지수나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인덱스 지수들인데, 결국 이 새로운 종목들이 편입이 된다는 것들은 이 자금을 추종하는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들을 담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종목들 중에 일부 종목들을 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가 12,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한 20조 정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20조만큼 일부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은행주들에서 일부 비중을 줄인다든지, 은행주가 아니면 다른 뭐 철강이나 화학 중에 비중을 줄인다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편입 시점들이 오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8월 17일 2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포트폴리오 조정 시기가 오면서 일단 곡간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있는 시기가 지금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테이퍼링 이슈도 있지만 수급적인 요인으로 빼야 될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도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결국 이 수급 변동의 마무리되는 시점이 보니까 9월달 한 9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이 지난 다음에, 그래야 비교적 안정을 좀 찾아갈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지금과 같이 시장이 아래든 위든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낙폭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불안해하거나 또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길게 보시면 결국에는 증시는 안정을 찾아가고 다시 떨어지는 시기가 있으면 올라오는 시기가 반드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고불변의 진리와 같이 주식시장에서는 버티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되기 때문에 최근 낙폭에 우울해하거나 불안에 초조해하지 마시고 좀 더 시간을 길게 두고 증시를 바라보시면서 회복되는 시간을 가져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투자자로서 해야 할 일이다. 이 의견을 일단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상당히 길었는데요. 이번 주 증시가 워낙 낙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제가 시장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좀 드렸던 부분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8월 4주차 어떤 시장 이벤트가 있는지 간략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아리스 카페에서 주요 일정을 누르시고 매 주차별로 저희가 일정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일정을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8월 4주차는 시장에 특별한 이벤트는 현재 없지만 메인 이벤트 정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좀 중요하게 보실 일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번 주에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죠. 최근에 보면은 정상들 간의 만남이 좀 잦습니다. 이거는 뭐 그동안 좀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많이 지났고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가 어느 정도 끝나가는 시점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은 좀 밀려있던 그런 현안들을 조금 처리하거나 하기 위해서 만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고, 카자흐스탄이나 콜롬비아가 우리나라와 그렇게 교역이 있다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뭐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무언가 경제적으로 실익이 크진 않지만 이런 것들도 하나의 모멘텀이나 어떤 투자의 어떤 포커스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또 어떠한 이슈들이 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카자흐스탄과 정상회담 이후에는 뭐다 이미 요새 나온 이야기들인데 전기차, 뭐 2차 전지 좀 너무 흔한 이슈들이긴 한데 이런 것들 협력 방안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마 콜롬비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그런 이슈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8월 26일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이번에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 테이퍼링 이슈도 불거지고 미국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최근에 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함에 있어서
또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 이번에 기준금리 발표 내용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4주차 메인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이라고 해서 주요 국가들의 통화정책 담당자들이 만나서 열리는 그런 경제정책 심포지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결국 이번 주 시장과 좀 비교해서 볼 때는 연준 의장이 다시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걸 좀 기대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테이퍼링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걸 눌러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의장이었습니다. 과거 2013년도 번 베넌키 의장이 뜬금없이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시를 크게 눌렀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지금의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시장에 충격 안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했는데 지금 이미 충격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안정을 좀 시키려면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이 채권 매입 축소, 테이퍼링과 관련된 계획을 어떻게 이야기해 줄지 결국 이게 시장을 좀 반등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 8월 26일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하는 이런 부분들을 인터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8월 17일부터 사전 예약이 들어갔는데 예상보다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전 예약이 지금 상당히 좋다는 거고 갤럭시 Z 폴드 3보다는 갤럭시 Z 폴립 3가 지금 시장에서 인기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갤럭시 S21이나 갤럭시 20 같은 모델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 말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갤럭시 Z 플립 3 정도의 가격이라면 살만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판매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련주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이미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KH바텍이나 파인테크닉스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BH나 태경하이테크, 인터플렉스가 상당히 유망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BH나 세경하이테크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요. 실적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인터플렉스는 이번에 새로운 S펜이죠. 이게 노트에 들어가던 건데 이번 처음으로 폴더블 스마트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다시 한번 진입했다는 점에서 인터플렉스를 시장에서는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BH, 세경하이테크, 인터플렉스를 이번 폴더블 폰 출시와 함께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결국 지금 팔리는 것들은 개별 기업들 3분기, 4분기 실적이 반영됩니다. 특히 3분기.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관련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주주가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서두의 시장 이야기 간단히 말씀드렸고 다음 주 시장 이벤트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래 잘 버티는 사람,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잘 오래 가져가는 분들이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승자로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기업이 소위 말하는 잡주인가 또는 아주 좋은 기업, 투자할 만한 기업이었는지 그걸 반드시 구분해 보시고요. 내가 선택한 기업이 옳다면, 다르다면은 지금 시장 떨어지는 거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기업에 투자가 되었다면 지금 시장 낙폭이든 그거와 관계없이 매도를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항상 종목을 선택하실 때 기본적 분석을 먼저 하셔서 좋은 기업을 선택하시고 좋은 수익을 내시는 이러한 순환의 투자 습관을 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은 마무리되었는데요. 영상이 정말 좋았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있다면 구독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리스에서는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알맞은 기업들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좀씩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